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환자분이 들어오십니다. 밝게 웃으시며 인사하시고 얼굴빛도 좋고 걸음걸이도 가벼우십니다. 옆에 앉으시더니 선생님, 저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냥 검진차 왔어요 라고 하십니다. 저도 웃으며 잘하셨습니다 하고 검사 결과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공복 혈당이 이미 119예요. 당화 혈색소는 6점이고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선생님, 올해 63이십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셨으니 건강관리 지식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입니다. 선생님, 전 아침마다 건강하게 먹었어요. 우유도 마시고 바나나도 먹고 오렌지 주스도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김순자 선생님이 드시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혈당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것들이었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알고 드셨는데 매일 아침 혈당이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좀 높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혹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도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요. 오늘이 바로 그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 몸의 혈당은 사실 아침 첫 식사 한 끼에서 그날 하루 전체의 흐름이 결정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침을 드시는 분과 모르고 드시는 분의 차이는 1년 후 혈당 수치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당뇨센터에서 60대 이상 847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침 식단을 바꾼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당화 혈색소가 평균 1.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43%는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아침 식단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식 3가지, 원칙 5가지, 그리고 실제 식단 예시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아침이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지 그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알고 먹는 아침 음식 중에 사실은 혈당을 폭발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아침 식품 3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피, 사과식초, 귀리입니다. 이 3가지를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잘못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황금 아침 식단의 5가지 원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체중까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과 우리 가족의 혈당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왜 하루 중에서 특히 아침이 혈당 관리에 결정적인 시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밤새 공복 상태로 8시간, 길게는 10시간 이상을 보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동안에도 몸은 쉬지 않아요. 간에서는 포도당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내보내고 그 포도당은 심장, 뇌, 근육을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바로 공복 혈당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당이 약간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의학 용어로는 새벽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몸은 혈당을 올려놓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 하루 혈당의 흐름을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마치 달구어진 프라이팬에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이미 불판이 뜨거운데 거기에 기름기 많은 것을 올리면 확 타버리는 것처럼 아침에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빠르게 분해되는 것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아침 식사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이분들의 아침 식사 중 63%가 흰쌀밥이나 흰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평균 식후 혈당 상승폭은 무려 68이었어요. 반면 잡곡밥과 단백질을 함께 드신 그룹은 혈당 상승폭이 31이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밥을 드셔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상승폭이 2배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아침 식사의 혈당 반응이 점심과 저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침에 혈당이 급격히 오른 분들은 점심 식사 후 혈당도 평균 23 더 높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도 그 영향이 이어졌고요. 즉 아침 한 끼가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을 결정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 전체가 삐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 말은 맞습니다. 아침을 걸으면 오히려 혈당 변동이 심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아침을 먹되 우리 몸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그 예민한 시간대에 맞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자기가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에서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3명 중 하나 이상이 이미 당뇨로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이 당뇨 전 단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채로 오늘도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흰죽을 드시고 계십니다. 왜 모를까요? 당뇨 전 단계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가 아프지도 않고 소변이 달달하지도 않고 눈이 침침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혈관은 손상되고 있고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당뇨 전 단계가 무서운 이유는 이 시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으면 3년에서 5년 안에 절반 가까이가 실제 당뇨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식단을 바꾸면 정상 혈당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입니다. 김순자 선생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선생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지금 바꾸시면 3개월 안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선생님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정말 공복 혈당이 9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5.7이 됐어요. 완전한 정상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걸 알아야 왜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명확해지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주로 무엇을 드시나요?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시지는 않나요? 아침에 소화가 안 된다고 흰죽이나 미음을 드시거나 간편하게 식빵에 잼이나 버터를 발라 드시거나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바나나나 오렌지 주스를 드시거나 아니면 시리얼에 우유를 부어 드시는 경우요.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 음식들이 바로 혈당을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이 올리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드셨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어요. 흰죽부터 볼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환자식으로도 많이 쓰이지요. 그런데 흰죽은 쌀을
아주 잘게 분해해서 끓인 것이라 위장에서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당질 지수, 즉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흰 쌀밥도 높은 편인데 흰죽은 그보다 더 높아요. 드시자마자 혈당이 확 치솟습니다. 바나나는 어떨까요? 칼륨도 풍부하고 에너지도 있어서 좋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잘 익은 바나나에는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공복 상태인 아침에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삼성 서울병원 영양팀 자료에 따르면 공복에 바나나 한 개를 드셨을 때 30분 이내에 혈당이 평균 40일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자체는 그래도 섬유소가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편인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소가 제거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공복 상태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오릅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 마시는 주스가 실제로는 혈당에 가장 나쁜 음식 중 하나였던 거예요. 시리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귤이나 통밀로 만든 무가당 시리얼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시리얼은 가공 과정에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곡물 식품처럼 보이지만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사탕이나 다름없어요. 식빵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흰 식빵은 정제 밀가루로 만들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거기에 잼을 바르면 설탕까지 더해지는 거고요. 아침에 간편하게 먹기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 혈당 관리 입장에서는 피해야 할 식품이에요.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하려고 드신 음식들이 사실은 몸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럼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진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혈당 안정 음식은 바로 계피입니다. 흔히 시나몬이라고도 불리는 그 계피 맞습니다. 여러분, 계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달콤한 향기, 따뜻한 수정과 아니면 어릴 때 먹던 달고나 과자 냄새 같은 것들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게 계피는 그냥 향신료였지요. 그런데 이 계피가 혈당 관리에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들어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계피 속에는 메틸하이드록시 칼코네 폴리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이 세포문을 여는 열쇠라면 이 성분은 그 열쇠가 더 잘 맞도록 자물쇠를 다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 6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계피를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지내게 했습니다. 40일 후에 결과를 봤더니 계피를 드신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 낮아졌습니다. 더불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낮아졌어요. 단순히 혈당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된 겁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뇨 전 단계 환자 중에서 12주 동안 계피를 꾸준히 드신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공복 혈당이 평균 11포인트 낮았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0.3포인트 떨어졌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당화 혈색소 0, 3은 당뇨약 한 알과 비슷한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계피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점입니다. 계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건 대부분 카시아 계피예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나는 계피로 향도 진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문제는 카시아 계피에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쿠마린은 많이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아 계피는 하루에 2g, 즉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이상은 드시면 안 됩니다.
반면 스리랑카나 인도에서 나는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카시아의 25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훨씬 안전하지요.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어느 걸 드셔도 좋아요. 다만 카시아 계피라면 양을 꼭 지키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 반 스푼을 넣어서 차로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면 더욱 좋아요. 수정가를 만들어 드실 때 설탕 대신 아주 소량의 꿀을 쓰고 계피를 듬뿍 넣으시면 맛도 좋고 혈당에도 좋습니다. 오트밀에 뿌려 드셔도 되고 두유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사과와 계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사과를 깎아서 계피 가루를 뿌려 드시면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잠깐 하나 더요. 계피 가루를 달달한 음식에 넣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에 계피를 뿌려서 드시면 계피의 혈당 안정 효과가 설탕 때문에 상쇄되거든요. 단맛 없이 또는 아주 작은 단맛과 함께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미 친숙한 향신료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특별한 것이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계피, 오늘부터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혈당 안정 음식은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사과 식초를 그냥 사서 드시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드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식초 중에 사과 식초라고 적혀 있어도 원재료를 보면 주정에 사과 농축액을 아주 조금 넣은 것들이 많아요. 이건 사과 식초가 아니라 사과 맛이 나는 식초예요. 혈당 안정 효과를 얻으려면 100% 사과를 발효시킨 진짜 사과 식초를 드셔야 합니다. 진짜 사과 식초를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색을 보세요. 진짜 사과 식초는 투명하지 않고 약간 뿌옇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효모와 유기물들이 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 뿌연 것들이 모여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기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사과 식초의 증거입니다. 원재료를 보시면 사과 100% 또는 사과 식초 100%라고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과 식초는 왜 혈당을 안정시킬까요? 핵심은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 활동을 늦춰서 음식 속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빨리 달리던 기차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드신 그룹은 드시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23% 낮았습니다. 또한 이 그룹은 인슐린 민감성도 향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과 식초를 드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절대로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 굉장히 강해요. 원액으로 드시면 치아, 에나멜이 녹을 수 있고 식도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 200ml에 사과 식초 1스푼, 많아도 2스푼을 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낫고 소화에 별 문제 없으신 분들은 식사 15분 전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사과 식초는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과 사과 식초를 2:1 비율로 섞고 소금 조금을 더하면 간단하고 맛있는 드레싱이 됩니다. 오이, 상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 이 드레싱을 뿌려 드시면 채소도 챙기고 혈당 관리도 되는 일석이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성 음식을 식사와 함께 드시면 혈당 반응이 낮아집니다. 우리 전통 음식인 무김치나 깍두기도 비슷한 원리예요. 아침 밥상에 국이나 찌개 대신 작은 그릇에 무김치 또는 사과 식초를 희석한 물을 곁들이시는 것 오늘부터 해보세요.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사과 식초 섭취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먼저 확인하세요. 우리 집 냉장고에
또는 부엌 선반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사과 식초. 오늘부터 새롭게 보시게 됐죠? 혈당을 지켜주는 우리 부엌의 보물입니다. 세 번째, 혈당 안정 음식은 귀리입니다. 오트밀이라고도 하죠. 귀리가 건강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귀리를 제대로 알고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어떤 귀리를 사야 하는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귀리의 종류부터 알아볼게요. 마트에 가면 다양한 귀리 제품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스틸컷 오트밀, 롤드 오트, 그리고 인스턴트 오트밀입니다. 스틸컷 오트밀은 통귀리를 그냥 잘게 썰어 놓은 거예요. 가공을 가장 적게 해서 영양이 가장 풍부하고 혈당을 올리는 속도도 가장 느립니다. 조리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단점이에요.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야 합니다. 롤드 오트는 통귀리를 쪄서 납작하게 눌러 놓은 거예요. 조리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스틸컵보다 빠르고 혈당 상승 속도도 적당히 낮습니다. 스틸컵과 인스턴트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은 롤드 오트를 더 잘게 조각낸 거예요. 조리가 1분에서 2분이면 끝나서 편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잘게 조각을 내면 소화가 훨씬 빨라지고 혈당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인스턴트 오트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또 하나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시중에서 파는 즉석 오트밀 중에는 설탕이나 향료, 크림 파우더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는데 성분을 보면 설탕이 여러 번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오히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귀리가 혈당에 좋은 이유는 베타글루칸 때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귀리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 젤처럼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 젤이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채 위에 수건을 올려놓으면 물이 천천히 빠지는 것처럼 베타글루칸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아침 귀리를 섭취하게 한 연구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8.7 낮아졌고 당화 혈색소도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많은 혈당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리는 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아침에 귀리를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덜 고파요. 간식을 먹고 싶은 충동도 줄어들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귀리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양입니다. 귀리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요. 건조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먹어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한 번에 50g 이상 드시면 오히려 혈당에 해가 될 수 있어요. 50g이 어느 정도냐고요? 밥 한 공기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오트밀죽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50g의 롤드 오트에 물 300ml를 붓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반 스푼 뿌리고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과일을 조금 올리시면 금상첨화예요. 전날 밤에 준비해 두실 수도 있어요. 롤드 오트에 두유를 붓고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오버나이트 오트밀이 됩니다.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면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리시면 되고요. 밥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흰 쌀밥을 지을 때 귀리를 20%에서 30% 섞어서 잡곡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쌀 2컵에 귀리 반컵을 섞으시면 적당한 비율이에요. 맛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혈당을 올리는 속도는 훨씬 낮아집니다. 오늘 바로 시도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3가지 혈당 안정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계피, 사과식초, 귀리. 이 3가지 모두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오래전부터 있던 것들입니다. 거창하게 바꾸실 필요 없어요. 지금 집에 있는 것들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당을 안정시키는 3가지 보물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계피는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사과식초는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며, 귀리는 베타글루칸으로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를 아침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음식만 안다고 혈당 관리가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들을 어떤 원칙 위에서 드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다음에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황금 아침 식단의 원칙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가 볼게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함께 정리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이 꽤 많죠? 처음에 제가 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건강해 보이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검사 결과에 놀라시는 그 장면이요. 우리 중에도 지금 이 순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알게 된 건 아침이 하루 혈당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몸이 밤새 공복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할 때 혈당이 이미 약간 높아진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요. 이 예민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알고 먹던 음식들, 바나나, 오렌지 주스, 흰죽, 시리얼이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알았으니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부엌에 오래전부터 있던 계피가 인슐린을 도와준다는 것도 알았고, 우리 조상들이 담가 먹던 식초와 발효 음식들이 혈당에도 좋다는 것도 알았어요. 귀리라는 좋은 재료도 알게 됐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속에 건강의 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한식, 나물 반찬, 두부, 된장, 김치, 이게 사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건강식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우리 세대가 지나온 길이 얼마나 험했나요? 전쟁도, 가난도, 온갖 어려움도 다 이겨냈어요. 그런 우리가 아침 식단 하나 못 바꾸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몸을 돌볼 차례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음식도 먹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봐요. 황금 아침 식단의 원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혈당 안정 음식 3가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 음식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드셔야 하는지 원칙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황금 아침 식단의 원칙.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탄수화물은 적당히 드시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아침 식단을 보면 탄수화물이 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쌀밥이나 죽이 주식이고 거기에 국 1그릇, 김치 조금, 단백질이 거의 없는 구성이에요. 이런 아침 식단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왜 단백질이 중요할까요?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려요.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함께 늦춰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게 증명됐어요. 서울 아산병원 뇌분비내과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그룹은 탄수화물 위주 아침 식사를 한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아침뿐 아니라 점심 이후까지도 전반적으로 낮았습니다. 아침 한 끼의 단백질 구성이 하루 전체 혈당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드셔야 할까요?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게 접시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둥근 접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시금치, 오이, 브로콜리, 버섯, 양배추 같은 것들이요. 나머지 절반 중에서 절반 이상은 단백질로 채우세요.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 중 하나 이상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작은 부분에 탄수화물을 담으세요. 현미밥이나 귀리,
통밀빵, 고구마 중 하나면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고단백, 적정 탄수화물 아침 식사가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자주 뵙는데요. 아침에 고기는 잘 안 넘어가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고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달걀 2개면 충분한 단백질을 챙길 수 있어요. 두부 반 모두 좋고요. 생선이라면 고등어나 연어 한 토막 정도면 됩니다. 콩이나 렌틸콩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원칙은 음식 먹는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연구로 증명됐어요. 일본의 소화기 내과 연구팀이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같은 밥상, 같은 양의 음식이지만 먹는 순서만 달리한 두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먹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밥부터 먹고 반찬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 최고치가 두 번째 그룹보다 평균 29% 낮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채소 속 식이섬유가 장 안에 먼저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소화되면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채소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단백질과 지방도 앞서 먹었으니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한층 더 느려지고요. 실천하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밥상 앞에 앉으시면 먼저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채소 반찬을 2분에서 3분 정도 먹으세요.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습관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알려드릴 원칙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밥을 차갑게 드시면 혈당에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뜨거운 밥이 맛있는데 왜 차갑게 드셔야 하냐고요? 저항성 전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밥이나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을 익히면 전분이 풀어지면서 소화가 빠르게 됩니다. 그런데 익힌 후에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변해서 소화가 훨씬 느려져요. 이게 저항성 전분입니다. 소화가 느려지면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지니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 연구에 따르면 갓 지은 현미밥과 냉장 보관 후 데운 현미밥을 비교했을 때 냉장 보관 후 데운 현미밥을 드신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13 낮았습니다. 저항성 전분 함량이 냉장 보관 후 약 3배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밥을 전날 저녁에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셨다가 아침에 꺼내 데워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맛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냉장 현미밥의 구수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구마나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후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아침 식사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자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 리듬에 맞게 생활하면 우리 몸의 각종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혈당 관리도 더 잘 됩니다. 반면 아침을 가끔 건너뛰거나 먹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 몸이 혼란스러워요. 인슐린 분비 타이밍도 틀어지고 혈당 변동도 커집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아침을 불규칙하게 드시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보다 하루 평균 혈당 변동폭이 1.8배 컸습니다. 아침 식사는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드세요.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적당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 시간대가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 리듬과 잘 맞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원칙은 아침 식사에 새콤한 것을 곁들이는 겁니다. 아까 사과 식초를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산성 음식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김치, 깍두기, 무김치, 물김치 같은 발효 음식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발효 과정에서 산성이 강해지는데 이 산성 성분이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짜게 담근 김치는 나트륨 섭취를 높여서 혈압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싱겁게 담근 김치나 물김치가 더 좋습니다.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침 식사 전에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를 마시거나 채소에 식초 드레싱을 뿌려서 드시거나 오이 피클을 아침 반찬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을 짜서 채소 위에 뿌리는 것도 같은 효과예요.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식초를 곁들이면 식후 혈당이 평균 21%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효과는 꾸준히 실천할수록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밥상에 항상 김치나 장아찌를 올렸던 것, 그냥 맛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됐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알아봤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탄수화물은 적당히,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 나중에, 밥은 전날 지어 냉장 보관 후 데워서 규칙적인 시간에, 그리고 새콤한 것을 곁들여서, 이 원칙들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요. 우리가 젊을 때 자식 키우면서 공장에서 밭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건강을 위해 조금씩 노력해봐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칙을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꾸리면 되는지 예시를 드릴게요. 특별한 재료 없이 우리가 항상 먹어온 음식들로 구성한 황금 아침 식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오트밀죽입니다. 한식 스타일로 만들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채소, 당근이나 양파, 버섯, 시금치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 1스푼에 살짝 볶으세요. 거기에 참치캔 반개를 넣고 같이 볶습니다. 그 다음 물 2컵이나 멸치 육수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롤드 오트 큰 스푼 5개를 넣으세요. 약불로 5분 정도 더 끓이다가 액젓이나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달걀 하나를 풀어 넣으면 완성입니다. 계피가루 반 스푼을 마지막에 뿌리면 더욱 좋아요. 이 한 그릇이면 단백질, 채소, 귀리, 계피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당장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선생님도 이 오트밀죽으로 아침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낯설다고 하셨는데 2주가 지나자 이게 더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공복 혈당이 119에서 98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단 예시는 콩 샐러드입니다. 콩류는 저항성 전분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병아리콩, 강낭콩, 렌틸콩 같은 것들을 미리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면 편해요. 아침마다 한 주먹씩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삶은 콩 한 주먹에 방울토마토, 오이,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넣고 삶은 달걀 2개를 더하세요. 사과식초 1스푼, 올리브 오일 1스푼, 소금 조금을 섞은 드레싱을 뿌리면 됩니다. 여기에 냉장 보관해 두었던 현미밥 반 공기를 곁들이시면 완벽한 균형 잡힌 아침 식사가 됩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이걸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맛있고 먹고 나서 오후까지 든든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 세대는 콩을 잘 드시잖아요. 콩밥도 드시고 된장도 드시고 콩 샐러드도 그렇게 낯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혈당 관리를 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우리 지식한상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 혈당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쉬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우리 가족 중에 혈당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자식이나 며느리, 사위에게도요. 우리 가족이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정보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세대는 나눌 줄 아는 세대예요. 어려울 때 이웃과 나누고 힘들 때 서로 도우면서 살아왔잖아요. 건강 정보도 그렇게 나눠요. 우리 주변 이웃분들, 친구분들, 형제 자매분들과 오늘 배운 것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60대, 70대가 아픈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먹고 제대로 움직이면 우리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해요? 라고요. 그때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알려주세요. 우리 손주들이 자랄수록 우리가 더 건강해야 해요. 손주 돌봄, 학예회, 운동회, 결혼식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부엌에서, 우리 식탁에서, 우리 아침 한 끼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로 충분합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계피,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사과 식초와 귀리, 우리의 전통 한식 밥상, 이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보물들이에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쉬운 일입니다. 세 번째 아침 식단 예시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한식 한상 차림입니다. 한식은 사실 굉장히 건강한 음식 문화예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먹어온 된장, 김치, 나물류는 발효식품이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것들입니다. 다만 현대 식단에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흰쌀밥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고 단백질이 줄었으며 국이나 찌개가 너무 짜졌다는 점이에요. 이 두 가지만 바꾸시면 우리가 늘 먹어온 한식 한상이 그대로 혈당 관리 식단이 됩니다. 먼저 밥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드세요. 비율은 쌀 70%, 잡곡 30%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2주 정도 드시다 보면 잡곡밥의 고소함이 더 맛있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양은 밥 한 공기 기준으로 100g에서 120g, 즉 주먹 크기 정도로만 드세요. 단백질은 아침 한 끼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달걀찜 2개 분량이나 두부조림 반모, 고등어구이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해요. 된장찌개를 드신다면 두부를 넉넉히 넣어서 드세요.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혈당도 거의 올리지 않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채소 반찬은 계속 드세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오이 무침, 도라지 무침, 브로콜리찜 같은 것들이요. 짜지 않게 조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소금을 줄이고 참기름, 들기름, 깻잎, 마늘로 맛을 내세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반찬을 먼저 드시고 밥을 나중에 드시면 됩니다. 김치는 싱겁게 담근 것이나 물김치로 곁들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한식 한상이 그대로 혈당 관리 황금 식단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에 사실 건강의 답이 담겨 있었어요. 된장, 김치, 나물, 두부, 이게 우리 조상들의 오랜 지혜입니다.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에요. 아침 식단을 바꾸셨는데도 혈당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체중 감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분들이 시도했다가 포기하셨을 거예요. 굶는 방법, 운동만 하는 방법, 원푸드 다이어트 다 해봤는데 결국 요요가 와서 오히려 더 쪘다는 분들도 계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는 억지로 참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오히려 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나중에 더 폭발합니다. 이건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뇌의 구조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굶거나 참는 방법으로는 오래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포만감 능력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마인드풀 이팅, 즉 집중해서 먹는 습관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도 필요 없어요. 먹는 방식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먼저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한 입 먹으면 15번에서 20번 이상 꼭꼭 씹으세요.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는 데는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빨리 드시면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돼요. 천천히 드시면 뇌가 신호를 받기 전에 더 많이 먹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천천히 씹어 먹는 사람들은 빨리 먹는 사람들보다 평균 18%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같은 음식을 드시면서도 저절로 적게 드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배가 80%쯤 찼다는 느낌이 들면 멈추는 연습입니다. 완전히 배가 꽉 찰 때까지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안 먹어도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처음에는 감을 잡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천천히 씹어 먹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천천히 드셔야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는 이걸 하라하치부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배의 80%만 채운다는 뜻이에요. 이 마을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로 이 식습관이 꼽힌다고 해요. 우리 오래 살아야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 수 있잖아요. 식사할 때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끄세요. 화면을 보면서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2배, 3배로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음식의 맛과 향, 씹히는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드시면 작은 양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큰 그릇에 담으면 양이 부족해 보이고 더 먹게 돼요. 반면 작은 그릇에 담으면 시각적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적게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이 위를 어느 정도 채워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이때 물은 반드시 물이어야 해요. 음료수나 주스는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가장 좋아요. 이 5가지 방법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천천히 씹는 것 하나만 해보세요. 그게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식사 전 물 한 잔을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1년 후에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식습관을 갖게 되실 거예요. 김순자 선생님은 이 마인드풀 이팅을 아침 식단 변화와 함께 실천하셨어요. 6개월 후 공복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체중도 5kg이 줄었습니다. 요요도 없었어요. 선생님, 특별히 굶거나 힘들었던 게 없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변화는 유지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알게 된 것들 모두 기억하시겠어요? 아침은 하루 혈당의 기초를 놓는 시간입니다. 이미 살짝 올라가 있는 혈당에 무엇을 얻느냐가 그날 혈당 전체를 좌우합니다. 아침을 바꾸면 점심도 저녁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먹던 것들 중에 사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흰죽, 바나나, 오렌지 주스, 인스턴트 시리얼, 흰 식빵. 오늘부터 이것들 대신 진짜 혈당 안정 음식들로 바꾸세요. 계피는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도와줍니다. 하루 반 스푼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거나 오트밀에 뿌려서 드세요. 사과 식초는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물에 희석해서 절대 원액으로 드시지 마세요. 귀리에 베타글루칸은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롤드 오트나 스틸컷으로 50g 이내로 드세요. 황금 아침 식단의 원칙도 기억하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탄수화물은 적당히,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은 마지막에, 밥은 전날 지어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서, 규칙적인 시간에, 새콤한 것을 곁들여서, 그리고 체중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마인드풀 이팅을 시작하세요. 천천히 씹고 80%에서 멈추고 화면 끄고 작은 그릇에 식전물 한 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아침 혈당 때문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이 걱정해서 혈당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더 힘든 시절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전쟁도 이겨냈고 가난도 이겨냈어요. 밥 한 그릇 먹는 방식을 바꾸는 건 우리에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일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나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있기 위해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합시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오래오래 여행 가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요. 그게 우리가 건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저녁에 밥을 지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세요. 마트에서 롤드오트 한 봉지, 계피가루 한 병, 진짜 사과식초 한 병을 사다 두세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이미 시작한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아직 모르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공유하신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혈당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보실지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요. 작은 변화 하나가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